안녕하세요.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 김수진입니다. 오늘 1월 세 번째 라이브죠. 세 번째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은 저희 출석 체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팅창에 출석 체크 링크가 나갈 거예요.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해주셔야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시작 전에 안내드리는 내용들이 있죠. G마켓 옥션 파트너 센터 접속하시면 판매 가이드 보기, 온라인 교육 영상 보기, 라이브 강의 신청이 가능하고요. 카카오톡에 G마켓 비즈니스 검색을 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서비스 개편 소식 및 혜택을 빠르게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화면이 나가고 있나요? 그리고 이메일 수신 동의 해주신 분들은 G마켓 옥션 판매 소식을 뉴스레터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켓 덥다님 출첵 해주셨어요. 페피랑님 안녕하세요. 네, 오신 분들은 출석 체크 링크에 출석 체크 해주셔야 광고성 임원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트렌드를 읽어드립니다. 코너는요. 기사 하나를 스크랩했어요. 네, 이 기사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신선한 공기 팝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등장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사가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어디에나 있는 공기, 사고 팔리는 이유는 이라고 해서 공기를 실제로 돈 주고 사고 판다고 해요. 그래서 보다 보면 여기 캔 보이시죠? 그래서 뭐 런던 에어라고 해서 버킹엄 궁전의 빅벤 등의 공기가 혼합되어 있다라고 나오고요. 제가 이쪽을 형광펜 처리를 해봤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무대랑 가까운 VIP석 7열에서 담은 공기 10만원. 공기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아마 아실 거예요. 작년 8월 경기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래퍼 카니의 그 파티에 참석한 관객이 공기 팝니다 라고 해서 이런 글을 올렸대요. 품절이라 못 샀던 허니버터칩 대란 당시 냄새라도 맡겠다며 빈 봉지를 500원에 사고 팔던 모습이 떠오른다 라고 했는데 진짜인가요? 저는 몰랐거든요. 이 허니버터칩 대란은 알았는데 냄새라도 맡겠다고 이 빈 봉지를 500원에 사고 팔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그건 진짜 고소한 냄새가 나기라도 하지. 그죠? 그 콘서트장의 공기는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인가 라고 해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에 1층 249역 7열이라 적힌 입장권 사진까지 인증한다 라고 해요. 또 일부 아이돌 팬 사이에서는 BTS 콘서트장 공기 등의 이름으로 암암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어요. 제가 구글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BTS 콘서트장에서 온 공기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제로 공기를 가격을 올려놓더라고요. 실제 구매를 하시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기를 사고 팔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또 두 번째 장을 보면 신선한 100% 진짜 공기라고 해서 나 참 이러다 물도 돈 주고 사 먹겠다. 우리 과거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죠. 그래서 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공기를 누가 돈 주고 사느냐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공기를 돈 주고 산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누가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냐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어떻죠? 땡땡수는 좀 비리고 땡땡수는 깔끔한 맛이 나라고 이렇게 물 맛을 또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머지않아서 땡땡에어는 좀 텁텁하고 땡땡에어는 좀 상큼해 라면서 공기의 맛을 평가하는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사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대표님들 이런 문자 가끔 받으시죠? 재난 문자. 미세먼지가 비상조치 발령이 됐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10년 전 첫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는 사실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첫째와 둘째가 3살 차이가 나거든요. 둘째를 출산했을 때는 이 미세먼지에 굉장히 예민했어요. 그 불과 2, 3년 사이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 올라간 거죠. 그리고 저희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년 전, 뭐 20년 전, 30년 전이라고 하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뭐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엄마가 너 미세먼지 조심해 마스크 쓰고 가라고 했던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쵸? 우리가 그때는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세상은 사실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이 기사처럼 공기를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요가 있으면 당연히 공급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님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판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강의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고민이 이 내용이에요. 카테고리 선정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대표님들도 이런 고민 하시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에 판매할 상품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 카테고리로 계속 소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향후에 브랜딩할 것을 대비하여 한쪽 카테고리만 집중해야 하는지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나요? 저는 이 고민을 이제 받을 때마다 그냥 처음엔 잡상인이 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카테고리가 어떠한 상품이 잘 팔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에 나는 의류 쪽만 할 거야, 나는 건강기능식품 쪽만 할 거야 이렇게 정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다. 그래서 내가 뭐 만든 제품, 그 제조한 제품이 있거나 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일단 전 잡상인이 돼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왜일까요? 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식품도 있고 의료기기도 있고 뭐 유아용 뭐 옷도 있고 막 이러면 조금 고객님들이 보시기에 이 스토어 뭐지? 잡상인인가? 뭐 이런 잡동사니 다 파는 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어때요? 그쵸? 우리는 잘 팔면 돼요. 그리고 다 올려놨다고 해서 다 잘 팔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카테고리를 추려나가는 거죠. 잘 팔리는 것들 위주로. 제가 언제 한번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카테고리, 상품과 나의 궁합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내가 팔아봐야 된다. 그래서 나와 유독 잘 맞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고 또 유독 내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잘 안 맞는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궁합을 알기 위해서는 전 다양한 제품을 팔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네, HK방님께서 그냥 다 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이안님 오늘 미세먼지 최악인가요?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조금 막 뿌옇게 안개가 낀 것처럼 그게 미세먼지였어요? 저는 그냥 이 습도가 높아서 안개가 낀 줄 알았는데 그렇구나. 다들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제가 이제 다음 라이브부터는 고민 있어요 코너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 코너에서는 이제 온라인 판매를 하시면서 고민이 생겼을 때, 고민 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저희 G마켓 라이브에 오셔서 같이 한 분 이제 그 폼 작성을 해주시면 그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저의 답변을 들으실 수도 있고 또 여기 오신 분들 이제 캡사이신님, HK방님, 옥센미디엄님, 조이안님 다 셀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 고민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고민 있어요 코너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폼 작성이 이제 폼 작성을 해주신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저희 그 라이브 동안 고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링크가 나갔네요. 네, 그래서 고민을 제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링크 나왔죠. 그래서 이 링크로 고민을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의 의견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경험했던 것들 기반으로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제가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제 주변에 셀러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자문도 구하고 이제 여쭤봐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에 함께 하시면요. CS란 무엇인지, 그리고 CS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1인 또는 소규모 사업자에서 온라인 판매 시 CS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꿀팁을 확인합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단어죠. 효율적으로. 그리고 ESM 플러스의 CS 관련 매뉴얼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오늘 주제를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서 1인 셀러의 효율적인 CS 방법이라고 해서 라이브를 시작을 할 텐데, 자,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CS 왜 중요할까? 온라인 판매에서 CS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1인 셀러의 CS 방법. 혹시 여기 1인 셀러분들 많이 계신가요? 1인 셀러 혹은 직원이 1명 이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라이브를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1인 셀러의 CS 방법 첫 번째, 사전 예방이 최고의 CS다.
네, 두 번째는 효율적인 CS 운영 팁, 세 번째 ESN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을 에 대해서 오늘 라이브를 다뤄볼 거예요. 자, 시작을 해볼 텐데요. CS 왜 중요할까요? CS 왜 중요해요? 대표님들 생각하시기에 CS는 왜 중요할까? 당연히 매출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우리 일단 온라인 판매에서 CS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할까요? 자, 고객이 문의 왔을 때, 고객 문의에 대한 응대, 그리고 배송 관련, 그리고 취소 관련, 그리고 교환, 또는 반품 요청까지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이 범위를 다 이제 CS라고 말하고요. 또 리뷰가 달렸을 때, 안 좋은 리뷰가 달렸을 때, 좋은 리뷰가 달렸을 때, 그리고 리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까지 이런 리뷰 관리를 저희는 다 온라인 판매에서 CS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방문을 위해, 맞습니다. 고객이 다시 방문하게끔 하기 위해 안 좋은 CS를 경험하게 되면 고객님은 다시 저희 몰에 저희 상품을 구매하지 않으시겠죠. 자, 온라인 CS의 특징이 있습니다. 온라인 CS는 저희가 상대의 고객의 얼굴을 보고 응대를 하는 게 아니죠.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전화나 또는 게시판 또는 톡 메시지라던가 문자 메시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고객님들은 보다 빠른 응답과 24시간 실시간 소통을 원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빨리 응대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매 전환이 오를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죠. 배송, 상품 관련 문의. 우리 이제 명절이잖아요. 이제 명절 배송 이제 마감이 다가오기는 하는데 가장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언제 배송되나요? 배송일 지정할 수 있나요? 라던가 그런 질문들이 제일 많이 올 텐데 그것들을 그냥 올라왔다고 해서 나는 4시쯤에 다 일괄적으로 처리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문의가 올라오는 즉시 또 즉각적인 답변을 해드리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한두 시간 늦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보다 빨리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드리면 그 몰에서 구매 전환이 일어날 확률이 높겠죠. 예를 들면 1시라고 해볼게요. 이거 지금 주문하면 내일 받을 수 있나요? 오늘 발송되냐? 이 질문인 거죠. 그랬는데 1시가 이미 지났어. 그러면 이분께서는 1시에 주문을 해도 배송이 갈 수 있는 다른 상품, 다른 몰을 찾아서 또 이제 찾아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시간 소통을 원하며 구매 전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현희 공주님께서 카테고리 MD님들이 아무리 메일을 보내도 연락을 받지 않거나 메일을 보지 않아요. 그러신가요? 그럼 메일을 한 번 더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저희 라이브도 이제 또 MD님들 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명절 시즌이나 이래서 조금 바빠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언제 보내셨는지 저는 메일을 보냈을 때 메일을 확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답변도 받긴 했는데 이현희 공주님께서 한 번 더 메일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SN 플러스에서 어디를 가장 많이 주목을 해야 되죠? 문의 리뷰 관리 탭에 문의 관리, 리뷰 관리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접속을 하셔서 그 메인에 이제 미답변 문의 이렇게 뜬 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게시판 문의가 올라와 있게 되면 1건, 2건, 3건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근데 보통 보시면 ESN 플러스에 들어오셔서 판매 관리에 발송 관리, 주문 관리를 가장 많이 보시는데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배송, 환불, 배송 지연이나 환불권 관련해서 이제 급박한 메시지는 긴급 메시지로 뜨고요. 이제 고객님께서 문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게시판 문의를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CS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5번 이상 보내셨다고. 메일을 잘 안 봅니다. 메일을 보내셨는데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건가요? 이거는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래서 CS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미친다. 그쵸? 두 번째, 재구매 고객 확보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브랜드 신뢰도 구축을 할 수 있다. 근데 하나씩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고객은 구매할 때 뭘 확인하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 반드시 리뷰를 확인합니다. 그쵸? 그래서 긍정적인 리뷰와 평점이 많으면 잠재 고객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리뷰가 좋았을 때 보통 고객님들이 정말 리뷰가 정말 좋네 라던가 이곳은 판매자가 친절하구나, 또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신뢰가 가. 왜?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정성스럽게 전문적으로 해드리면 이 판매자가 이 상품을 제대로 알고 또는 이 상품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구나 해서 신뢰를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구매할 때 리뷰 혹은 게시판의 문의까지도 확인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문의와 리뷰를 둘 다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처리되지 않은 문의가 쌓여있고 평점이 안 좋은, 평점이 낮은 리뷰에 별다른 피드백이 없어요. 우리 판매자가. 그렇다고 하면 그 상품 구매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겠죠. 여기는 관리를 안 하는 몰인가? 이렇게 평점이 낮은 데는 이유가 있을 텐데 평점이 낮아도 별다른 피드백이 없네 라고 하면 고객이 이탈한다는 거죠. 조이안님께서 저요 라고 하신 건가요? 별다른 피드백이 없으신가요?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문의나 리뷰에 잘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지금 주셨는데요. 아마 새로 고침을 좀 늦게 하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댓글창으로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재구매 충성 고객 확보에 좋습니다. 조이안님께서 문의글까지 봅니다. 맞아요. 구매할 때 저도 문의글까지 봐요. 왜냐하면 내가 궁금했던 정보가 타인이 궁금해서 이미 답변이 달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문의글 꼼꼼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의글도 사실 리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끔 문의글에 이런 거 있죠. 너무 좋아서 저희 부모님 것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언제 배송이 되나요? 이런 게 있죠. 이런 거 보면 뭐야, 리뷰 플러스 문의잖아. 그쵸? 이거 구매하신 분이 정말 좋아서 부모님까지 사드릴 정도로 좋대 라고 해서 저는 그런 문의글 보면 무조건 구매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구매 충성 고객 확보를 보면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고 친절하게 해결하면 재구매를 넘어 충성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반대로 어떻죠? 불만족스러운 문제 처리는 당연히 부정적인 리뷰로 이어집니다. 우리 리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이제 CS를 조금 내가 좀 몸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조금 불친절하게 응대를 했어 라고 하면 이 리뷰가 안 좋게 달릴 확률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가 아시는 다른 판매자분 중에 한 분은 클레임 건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그분을 단골로 만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CS를 하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거 왜 이렇게 살이 없어요? 또는 이거 왜 이렇게 안 싱싱해요? 라고 해서 클레임을 걸 목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근데 그분께 어떻게 하냐? 이게 생물이다 보니까 항상 그 컨디션이 일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또 이렇게 안 좋은 게 우리 사모님께 갔네요. 라고 하시면서 표현을 이제 약간 눈구렁이처럼 잘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한 번 더 주문해 주시면 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제품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정말 아무렇지 않게 CS를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CS가 왔을 때 일단 겁을 먹고 경직되고 이렇게 굳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도 또 이제 저를 대할 때 너무 딱딱하게 하면 또 이제 화나있던 마음이 더 화가 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을 살짝 풀어드리면서 다음에 주문하시면 제가 서비스 넣어드릴게요. 다음에 주문하시면 제가 진짜 그때는 별점 5점을 절로 찍을 만한 제품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이렇게 좀 응대를 하면 뭐 알겠어요 라고 끊으시고 진짜 실제로 다시 주문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오이니님께서 상품에 문제가 없는데 블랙 컨슈머로 힘들 때가 종종 있어요. 맞아요. 저도 왜 아니겠어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그런 분들은 어딜 가서 어떤 제품을 받으셔도 CS를 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뭐라 그래야 돼? 흘려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분께서 악의적으로 우리 리뷰 게시판이나 문의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올린다라고 하면 저는 문의에 대한 대댓글 또 이제 리뷰에 대한 답글로 저희가 이렇게 응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사모님 기억할게요. 그죠? 네. 맞아요. 고객도 사람들인지라 우선 들어주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들어주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CS 잘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건 재구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G마켓 ESM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요. 만약에 주문 확인 대기가 5건 있고요. 첫 고객 주문이 3명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첫 고객 주문인 경우에는 이제 카운팅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재구매도 많아요.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식품을 판매를 이제 그 G마켓에서 한지 한 3, 4개월 지났잖아요. 제가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식품 카테고리를 시작을 했으니까.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아직 이제 벌써 재구매 고객들이 계속 있어요. 이게 이제 시즌 식품이나 뭐 이런 것들은 드셨다가 또 드시고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첫 고객 주문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고요. 또 잘못된 CS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는다. 요거는 아마 대표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CS의 중요성을 보여준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유명 인플루언서나 또는 SNS상의 미숙한 응대, CS 직원의 실수 등으로 인해서 정말 브랜드 하나가 날아가는 경우도 저는 봤어요. 특히 이제 인플루언서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미지로 제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는 CS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라고 하면서 그걸 조금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 더 이제 팬들이나 고객분들이 화가 나는 경우. 그래서 이제 굉장히 판매를 잘 하시던 인플루언서 분들도 몇 년간 판매를 안 하시고 조금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두 번째, SNS상에 미숙하는데, 우리 SNS가 무서운 게 다른 고객, 이렇게 온라인 자체가 그렇죠. 다른 고객분들, 다른 팬분들이 다 지켜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SNS상에 조금 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글을 봤는데 그 글을 지운다거나 그냥 임의적으로 지운다거나 아닌데요? 고객님 제품만 이상한 건데요? 저희는 그런 제품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 이미지에 정말 이제 치명타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없어진 브랜드도 봤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육아용품 브랜드였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대표님이 CS를 하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직원분이 잠깐의 이제 미숙한 응대로 인해서 고객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브랜드 막 불매 운동까지도 하고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S 직원의 실수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내가 직원 또는 CS를 하시는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신 상황이다라고 하면 이 직원분들께 응대 매뉴얼이나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안내를 하셔서 우리 브랜드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비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인 셀러의 CS 방법. HK방님께서 저도 CS 하다가 잠깐 기다리게 하고 공급처랑 이야기한 다음에 열심히 응대했더니 나중에 상담 전에 진즉에 재고 없음 불만을 넣으셨더라고요. 그러셨구나. CS 하다가 고객님 잠깐만요 하시고 이제 공급처랑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잠깐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셨나 봐요. 그래도 그냥 열심히 작성하고 다음에 또 오시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막 제품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이야기하시고 내가 받은 제품이 이상한 것 같다. 근데 저는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봐도 정상인 것 같거든요. 근데 아니다. 직접 받아봐라. 막 이렇게 하시다가 끝내 그런 고객님 받았을 때 제품이 정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배송비가 청구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제가 일단 제품을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품을 회수했는데 정말 정상이야. 그래서 저도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제가 이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게 진짜 실제로 그러네요 라고 하시면서 처음에는 막 화가 나셨다가 제가 고객님이 원하시는 것까지 다 해서 다시 보내드리니까 그때서는 이제 다음에 또 구매를 한 번 더 해주시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CS는 정말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1인 셀러의 CS 방법이라는 내용인데요. 1인 셀러. 왜 제가 1인 셀러의 CS 방법이라고 했을까요? 보통 이제 규모가 조금 있으신 대표님들, 있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CS 전담 직원이 계시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대표가 소싱도 해야 되고요. 기획도 해야 되고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CS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효율적으로 CS를 할 수 있는지 저의 조금의 팁과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일단 첫 번째는요. 사전 예방이 최고의 CS예요. 이거는 너무 맞는 말이죠. 아예 CS가 오지 않도록 완벽한 제품을 만든다거나 완벽한 상세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그런 제품은 없겠죠. 하지만 최대한 문의나 다른 것들이 오지 않게끔 조금 잘 세팅을 해놓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죠? 상세
페이지에 예상 질문들을 모두 반영합니다. 저희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매번 오는 질문, 매번 답변 드리는 것도 굉장히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배송기간, 교환 환불 기간과 조건, 그리고 뭐 제품 사용법이라던가, 그리고 제품 사용 시 유의사항 같은 것들은 상세 페이지에 꼭 기재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없다면 공지사항이나 아니면 배송이 갈 때 조금 매뉴얼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떡메모지라던가 A4 용지 같은 것들을 인쇄를 하셔서 같이 동봉해서 제품을 보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 캐리어 벨트가 있었어요. 캐리어 벨트가 이제 그 락을 걸어서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거였는데 저는 상세 페이지에 잘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글로써 읽히기에는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받으신 분들이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가 이제 인쇄를 했습니다. 그 A4 용지의 4분의 1 정도 크기 되는 그 용지에 이제 아예 제가 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모습을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서 하나의 메뉴를 만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동봉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 문의가 훨씬 줄었고요. 오히려 리뷰에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리더라고요. 이거 보고 사진 보고 하니까 금방 했어요 라는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제품 전구를 교체해야 되는 상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구매하실 때는 전구가 다 닳지 않았으니까 교체하실 일이 없겠죠. 근데 이제 사용을 하시고 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 뒤에 이거 전구 교체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고객님 상세 페이지에 다시 들어가 보세요.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만 안내를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세 페이지에 그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전화로 일일이 고객님 한 분 한 분께 자 고객님 전구를 우측으로 돌리셔서요.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읽지 않고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많지만 향후에 또 문의가 왔을 때 고객님 상세 페이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고 링크를 보내드리는 것과 또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는 것과 시간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상세 페이지에 넣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상세 페이지나 공지사항에 달아놔야 될 거죠. 이거 많이 다들 하셨죠? 많이 하신 게 아니라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죠. 명절 배송 안내. 그래서 24일에 보통 출고 마감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명절 시즌 제품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은 요거 꼭 해두셨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근래 질문 가장 많이 오시는 게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언제 배송 마감되나요? 뭐 언제 배송되나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오죠. 배송일 지정되나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전화로 받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공지사항에 크게 상세 페이지 상단에 적어두시면 CS를 좀 최소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식품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수령 후에 파손 시 접수 요령 안내 또는 저는 어떻게 놓냐면 수령하신 상품이 신선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달아놓은 다음에 아래처럼 촬영을 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드시고 나서 이거 너무 맛이 없었다. 너무 신선하지 않았다. 반품해주세요 하시는 고객님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그럼 제가 그 상품이 실제로 싱싱하지 않았는지 정말 괜찮았는데 고객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받았을 때 신선하지 않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받으신 송장과 정말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 이상이 있는 사진 부분을 촬영해서 2-3장 저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야 제가 고객님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을 상세 페이지에 꼭 적어 놓습니다. 특히 식품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그래서 식품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퀴즈가 나갑니다. 그래서 퀴즈 맞춰주신 분들은 제가 한 분 호명해드리고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광고성 임원이 지급드리고 있잖아요. 자, 이거 주관식이에요. 자, 명절에 대비해야 할 CS.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은연중에 다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대표님들은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의견을 공유해 주시는 차원에서 또 퀴즈까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배송일자 문의가 제일 많겠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명절에 대비해야 할 CS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광고에 사용하실 수 있는 임원이 지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송 안내, 그린내추럴님 배송 안내 어떻게? 이현희 공주님 답변, 김수진 멘토는 엄청 이쁘다. 감사합니다. 명절 선물인가요? 네. 오윈이님 명절 배송 안내, 마켓 덥다님 배송 마감.
배송 마감일. 제일 많이 주셨어요. 배송 마감일, 배송 마감일. 자, 그린내추럴님 배송 안내를 어떤 내용을 이제 배송 안내로 적어 주실 건가요? 우리가 이제 명절 특수성을 살려서 답변을 해주시는 분 한 분 선정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송 시작일도 좋죠. 이거 배송 마감되고 나서 언제부터 배송이 되지?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네. 제가 조금 창의적인 답변, 여기 이제 지금 나오지 않은 답변들로 또 답변 주시면 제가 한번 볼게요. 배송 안내, 명절 배송 안내, 배송 마감일. 배송 마감일이 제일 많죠. 제일 궁금하긴 하니까, 그쵸? 재배송 시작일도 굉장히 많으시네요. 또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물건을 팔 때 고객님께서 명절 때 뭘 제일 많이 물어보시고 제일 많이 요청하시는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거겠죠? 더 이상 안 나오면 제가 이제 올려주신 분들 중에 선택을 할 텐데요. 명절 때 고객님께서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거, 또 많이 자주 물어보시는 게 뭐가 있을까? 맞아요. 이현희 공주님, 보내는 사람을 요청사항에 적어주세요. 맞습니다. 네. 요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왜 명절에는요, 주문하시는 분과 수령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달라요. 그쵸? 그래서 이현희 공주님, 제가 오늘 광고성 임원이 지급 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김수진 멘토님 예쁘다고 해주셔서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원하는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을 요청사항에 적어주세요. 자, 볼게요. 진짜 실제로 그렇죠? 보내는 이 수정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십니다. 왜? 상세 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으면요. 그리고 포장은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요. 제가 아까 그린내추럴님께 배송 안내를 어떤 배송 안내를 해드릴 건가요? 라고 이제 이 답변을 유도했는데 안 나와서, 그래서 포장은 어떻게 가는지. 우리 그 명절 상품 같은 경우에는 포장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절 시즌에는 요렇게 해서 갑니다라고 하는 사진을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날짜 지정 가능한가요? 언제까지 배송이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물하려고 하시는, 선물 받으시는 분이 금요일에 받게끔 목요일 발송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또 여쭤보시는 경우도 많고요. 배송 메시지에 누가 보냅니다 라고 기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량 주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주문 시에는 어떻게 하세요? 라던가 몇 개 이상 구매하면 얼마나 더 할인된다라는 것들로 내용을 잘 꼼꼼하게 적어주시면 다른 곳에서 구매하려고 했던 고객님들께서도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다 해주는구나, 보내는 이도 수정 가능하구나, 대량 주문 시에는 할인도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저희 몰에서 구매할 확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명절 배송 마감일까지 그래도 조금 남았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아직 세팅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 이제 진마켓 상세 페이지에 잘 수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효율적인 CS 운영 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템플릿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문의 유형별로 답변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시면 편합니다. 템플릿 사용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 G마켓은 되죠. 그래서 제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예를 들면 고객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사이즈 관련된 질문이야. 그러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 브랜드 땡땡땡입니다. 자사 제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사이즈 안내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제품에 대한 사이즈 안내를 쭉 적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매번 질문이 올 때마다 새로 타이핑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저희 직원을 보니까 본인 메모장에, 본인 PC의 메모장에 다 이렇게 템플릿화 시켜두기는 했어요. 근데 저희 ESM에서는 실제로 템플릿을 관리할 수 있는 그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제 문의 쪽에 가셔서, 문의 리뷰 관리, 문의 관리 보시면 템플릿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의가, 저희 ESM 들어오시면요, 여기 게시판 문의, 긴급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항상 들어오셔서 습관처럼 확인을 하시면 좋고요. 일단 문의가 지금 없으니 제가 과거의 문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저희 여기 템플릿 관리가 있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더 키워볼게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템플릿 관리 누르시면요, 자, 제가 템플릿 1, 템플릿 2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그 제목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제품 불만 시, 고객님께서 제품에 대한 안 좋은 리뷰를 다 하셨을 때는 나는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에 대한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뷰나 뭐 이런 것이겠죠. 문의에 이제 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건다거나, 그리고 또 저는 이걸 아마 적어놨던 것 같아요. 1kg에 몇 마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상세 페이지에 고정시켜둘 수가 없는 게, 매번 이제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에 따라, 그 날짜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매번 고정값으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의가 오실 때마다 이렇게 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30에서 35미 정도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고정값으로 템플릿으로 만들어 두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리뷰 그 답변 다실 때 그냥 단축키 하나만 누르시면요, 내가 기존에 세팅해 놓은 그 문의 템플릿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죠. 자동으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조금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G마켓의 문의나 리뷰 관리 쪽에 이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판매자 코멘트 쓰기. 리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리뷰에 대한 코멘트도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리뷰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 템플릿화 시켜서 일반적인 그 리뷰에 대한 답변을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좋지만, 또 이제 뭐 내가 아예 한 분 한 분당 다 이제 컨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그게 더 좋겠죠. 자, 두 번째는 우리 회사에 상담 채널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고객님께서 이거 안 돌아가요, 작동을 안 해요 라고 해서 영상을 찍으셔야 되는데 영상이 용량이 너무 커서 업로드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문자로 영상 받으면 다 깨지는 거 아시죠? 아마 경험이 다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아예 저희 채널, 저희가 이제 리뷰, CS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간혹 대용량의 영상이나 사진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또는 고객님께서 문의 게시판에 업로드를 어려워하시는 경우, 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조금 민감한 사진이나 민감한 영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는 아예 자사 채널로 문의를 해주세요 라고 별도로 안내를 드리는데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CS 운영 직원만 따로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CS 운영 직원이 뭐 우리 회사의 정규 직원이 아니라 그냥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께 저희 그 G마켓 아이디 계정을 전부 다 공개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뭐 주문이나 발주나 뭐 정상 관련된 내용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께 나의 계정을 다 오픈하기는 조금 그런 경우에 아예 CS만 맡으시는 분이다라고 하면 저희 채널의 권한만 주는 거죠. 고객이 문의가 왔을 때,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채널로 안내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이 카카오 채널을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카카오톡 채널 관리자 센터 들어가시면 이제 내 채널을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개인 채널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채널이 4개가 있죠. 이거 하고 계신 대표님들 계신가요? 그래서 내 채널 만들기 하시면 금방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 링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님께서 별도로 문의가 오셨을 때 이쪽으로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받아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채널 개설이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핸드폰에 카카오톡 아이디를 생성을 하시면 아이디로 검색해서 저에게 사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나의 번호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인 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디만으로 검색을 하셔서 저 사진을 보낼 수 있게 해드리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CS 담당 직원 고용하기예요. 이게 뭐냐면요. 아예 내가 직원을 이제 뭐 정규 직원을 고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많지 않은데 그렇다고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직원을 고용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우리 오전에 발주 넣고 또 이제 CS 있던 거 CS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업무는 내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계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고정값으로 하는 이 업무를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을까? 그 시간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다른 좋은 상품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하는데 좀 에너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규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꼭 정규 직원을 뽑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S만 담당하는, CS만 전문으로 하는 그 인력을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셀러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라던가 아니면 당근 또는 뭐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CS 담당 직원을 구합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일하실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도 좀 비용이 세이브 될 수 있고, 근데 보시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근무하시는 거 별로 원치 않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짧아서. 이런 경우에는요, 저는 우리 이제 주변에 같은 이런 온라인 판매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같이 이제 고용을 쉐어하기도 해요. 이분 입장에서는 저의 그 발주 CS도 맞고, 또 다른 분의 발주 CS도 맞고, 또 다른 분의 발주 CS도 맞잖아요. 그러면서 업무 시간이 제 것만 하는 경우에는 하루에 30분, 1시간이면 끝났는데 다 같이 이제 모든 업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3시간 업무 시간을 절대적으로 좀 늘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1시간 딱 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3시간 조금 일하시고 원하는 페이 받으시고 요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예 발주 CS 담당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전문적이에요. 뭐 지마켓 들어가서 상품 발주 확인 누르시고요. 주문 확인 누르시고요. 배송 송장번호 입력하시고요. 또 문의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리뷰는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는 거 알려드리지 않아도 전문적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냐면 그 업무만 많이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렇게 조금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나의 모든 업무를 대신해줄 사람을 구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직원을 구하는 순간 뭐가 돼요? 고정비, 인건비 고정비가 나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4대 보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나갑니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는 단계에서 고민하는데 단지 내가 이 발주나 CS 때문에 고민하신다라고 하시면 이 전문 인력만 짧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셀러의 시스템화에 대한 고찰. 이걸 이제 제가 왜 썼냐면 혼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렇죠? 포장. 요즘에는 3PL도 많이 이용하고 스마일 배송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포장하는 경우는 조금 많이 줄었지만 아예 포장해서 발송하는 것까지도 혼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한때 꽂혔던 적이 있었어요. 이 자동화 시스템. 대표님들도 다 자동화 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하는 모든 업무를. 그래서 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려면 결국엔 각 분야에 각 파트별로 유능한 직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는 그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나의 또는 회사에 자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시스템화가 일단 작은 것부터 시스템화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보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부터 바꾸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문의, 리뷰에 대한 템플릿을 직접 만들어 두어라. 이렇게 만들어 두지 않으면 문의가 올 때마다 또는 리뷰가 달릴 때마다 새로 제가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부터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명절 배송 달력 템플릿 만들어 두기입니다. 명절은 1년에 2번 매번 오죠. 그래서 설, 추석 이렇게 나눈다고 하면 그때마다 포토샵으로 다시 뭐 명절 배송 일정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물론 달력은 바뀌기 때문에 달력은 다시 세팅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명절 배송 안내라던가 아니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이런 전체적인 디자인은 하나 만들어 두시면 우리 이제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PSD 파일이라고 하죠. 그 안에 내용만 조금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정적으로 매년 돌아오는 업무를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두는 방법 있고요. 또 뭐 자주 쓰는 단어 라던가 또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단축키로 만들어두기. 저는 우리 이제 온라인 판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PC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저는 이제 집에서 어디 이동하다가 또는 집에서 아이를 보다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문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핸드폰에 단축키를 만들어놔요. 빨리빨리 답변을 하려고. 왜냐면 제가 일일이 또 핸드폰으로 다 문자를 쓰고 있으면 그만큼 또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께 안내하는 것들을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조금 매크로화 시켜서 문장이나 이런 단어들을 핸드폰에 단축키로 만들어주면 이게 생각보다 나의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주서 전달 드립니다. 이것들도 그냥 아예 이메일 템플릿을 만들어두면 그냥 그 안에 파일만 첨부해서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일상부터 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시스템화가 사실은 별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저의 핸드폰이에요. 제 메일이요, 저의 그 주소요, 그리고 뭐 저의 계좌번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무실 주소요. 저는 이렇게 다 해놓은 이유가 제가 거래처와 대화를 하다 보면 대표님 사무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대표님 계산서 발행할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많이 받잖아요. 우리 대표님들도 많이 받으시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메일을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뭐 오타도 많이 나고. 그런 경우에 하나만 딱 클릭하면 이거는 세금 계산서 받는 메일, 요거는 내 개인 메일, 또 요거는 우리 사무실 주소, 요거는 나의 집 주소, 이렇게 클릭만 하면 할 수 있게끔 제가 제 핸드폰을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매주 화요일마다 오잖아요, 스튜디오에. 근데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차를 매번 찾아야 돼요. 근데 올 때마다 주차를 미리 결제를 하고 와야 되는데 아예 오면서 이 주차 자리가 있냐 없냐 확인하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주차하시는 분께 여쭤봤어요. 제가 매주 화요일에 그쪽에서 일정이 있는데 좀 주차를 미리 선결제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바로 오케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돼요? 화요일마다 주차 때문에 주차 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라이브에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의 일상부터 시스템화를 갖춰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1인 셀러분일 경우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ESN 플러스 통계 부분에 새로운 섹션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리뷰 관리인데요. 온라인 판매에서 리뷰 관리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래서 리뷰가 적게 달렸다라고 하면 조금 리뷰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리뷰가 계속해서 안 좋다, 악성 리뷰가 달린다, 안 좋은 리뷰가 달린다라고 하시면 리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리뷰가 달렸다라고 하면 고객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내 제품을 좋아하시네. 그럼 내 제품을 조금 더 이런 강점을 살려야겠다라고 해서 다시 상세 페이지에 반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포인트 부분을 가지고 광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또 마케팅에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리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통계 부분에 들어오셔서요. 리뷰 현황 가십니다. 가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새로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새로 생겨서 통계 리뷰 현황 들어오시면 리뷰 성과, 리뷰 상품 분석, 카테고리별 긍정 리뷰 상품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 ESN 플러스 접속하셔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게 한 달 동안 리뷰 작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평균 별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리뷰 성과 부분은요, 발송 주문 대비 얼마나 고객들로부터 리뷰를 획득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판매자 그룹의 리뷰 평점과 리뷰 작성률을 참고하여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같은 카테고리 판매하는 다른 판매자보다 리뷰가 조금 별점이 낮다라고 하면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뷰 상품 분석, 긍정 리뷰나 부정 리뷰, 고객 반응이 좀 저조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객 반응에 따른 상품별 판매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별 긍정 리뷰 상품. 저는 이 부분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경쟁사 제품의 리뷰 건수와 인기 리뷰 상품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로 여기 신선식품이라고 되어 있죠. 신선식품으로 판매하는 이제 판매자다라고 하면 이 신선식품에서 판매하는 다른 경쟁사의 리뷰 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달 확인하면서 리뷰가 또 얼마나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겠죠. 평균 별점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통계 부분 가셔서요. 맨 마지막 여기 리뷰 현황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 리뷰 작성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리뷰 조금만 줄여볼게요. 여기 기간 설정도 하실 수 있고요. 전체 배송 건수 대 리뷰 작성률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뭘 보냐면 리뷰 작성률이 조금 떨어진다? 리뷰는 사실 되게 좋은 거잖아요. 다른 고객님이 내 제품을 구매할 때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리뷰의 그 작성률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리뷰를 늘리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떤 장치를 걸 것인가, 이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카테고리별 긍정 리뷰 상품 들어가셔서 경쟁사 제품의 그
그 평균 별점과 리뷰 건수를 다 일일이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라이브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온라인 판매에서 CS는 매출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문의와 리뷰에 대한 신속한 응대는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CS를 줄이는 것이 제가 최고의 CS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세 페이지와 공지사항을 통해 CS를 좀 최소화해보세요 라고 적어드렸고요. 1인 셀러의 경우 보다 효율적인 CS 운영을 위해서 템플릿 활용 그리고 직원 고용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ESN 플러스의 통계 탭에 추가된 리뷰 관리를 통해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라고 적어보았어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안내드릴 내용이 있어요. 저희 이제 매주 보통 한 달에 4회 만났죠. 그래서 매주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한 달에 3번만 만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명절이죠. 명절이기 때문에 한 주 라이브 쉬어가고요. 다음 라이브는 저희 2월 첫째 주 화요일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라이브 없으니까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라이브 신청하시면 저희 2월 달에 시작 전 알람 메시지, 문자 메시지로 전송 드리기 때문에 지금 링크가 나가고 있네요. 채팅창의 링크로 라이브 신청 알림 해주시면 잊고 있으시다가도 라이브 시작 30분 전에 저희가 링크 드립니다. 링크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2월 달에 또 새로운 라이브 주제로 시작을 하잖아요. 2월에 어떤 라이브를 진행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라이브는 이제 마케팅 데이입니다. 고객의 지갑을 여는 카피라이팅이라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싱 데이예요. 좋은 상품 소싱하는 안목 기르기. 세 번째는 운영 데이. 상품 등록부터 광고 세팅까지 G마켓 셀러의 모든 것이라고 해서 2월 주제도 굉장히 알차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 2월 라이브를 또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조이아님 감사합니다. 은섭하다님 아쉬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세계여행님도 벌써 1월 라이브 끝이네요. 맞아요. 2025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린홍님 감사합니다. 네, 소싱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반응해주시면 더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 라이브 포함해서 저희 진행하고 있는 G마켓 라이브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도 나가고 있습니다. 링크에 이제 듣고 싶은 라이브라던가 주제 같은 것들 적어주시면 충분히 반영해서 라이브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라이팅, 소싱, 기대. 2월도 핫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솔님. 네. 광고 성과를 분석하는 방법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잘 준비를 해볼게요. 네, 좋은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요. 오늘 미세먼지 많다고 하니 마스크 꼭 끄시고 저희는 2월 첫 번째 라이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